네, 안녕하세요. 네, 한더맨입니다. 네, 정보처리기능사 2025년 3회차 기출문제 분석 시간입니다. 해설 강의는 아니고요. 자,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5년 4회 한 번이면은 정보처리기능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처리기능사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변경이 됩니다. 필기가 많이 바뀝니다. 필기는 많이 바뀌고 실기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작업형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공지된 거 보니까 그냥 지금 현재 시험 방식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파이썬 정도가 하나 추가되는 정도? 뭐 그거 빼고는 특별히 변경되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뭐 일단 그래도 이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정보처리기능사 필기를 합격하셔가지고 이 4회차를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찬스죠. 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는 정말 꿀 같은 거예요. 꿀 같은 거.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완전 뭐 새로운 문제를 막 다 뒤집어 엎어서 낸다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커요. 그 인력관리공단에서는. 그래서 지금 2025년 3회차 문제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기출문제였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시험을 놓쳤다라는 거는 뭐 물론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후회를 하지 않으실까? 이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정리를 하면 1과목이 이제 DBSQL이죠. DBSQL이 총 7문제 중에서 6문항이 기출문제였어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6문항. 그리고 그 다음 운영체제가 총 3문항 중에서 2문제가 기출문제였어요. 2문제.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뭐 프로토콜, 뭐 계층, 뭐 이런 거죠. 그죠? 3문제가 모두 기출문제였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뭐 거의 뭐 공부 안 하고 뭐 그냥 준비 기간이 너무 짧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했던 그래도 기출문제. 그냥 기출문제만 보고 넘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도 이게 지금 총 12문제거든요. 12문제가 모두 기출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놓친 부분이 있어서도 사실 안 되죠. 이제는 기출문제를 완전 꽉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다 맞췄으면 언어를 다 틀려도 합격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그런 찬스였어요. 이번 시험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언어는 제가 볼 때 제 기준에서 제 강의를 듣고 충실하게 공부했다라는 기준에서 분석이 가능한 정도, 분석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5문항이고 신규 문제,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 1문항이었어요. 근데 이 처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잘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뭐 함수 자체에 뭐 ABS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뭐 그것만 봐도 충분히는 아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대충 답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분석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는 되게 중요해요. 이 분석이라는 거는 그 코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그 알고리즘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답을 유추하는 그 연습을 자꾸 하신 분들, 그걸 연습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12문제에서 만약에 한두 문제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풀이는 아닙니다. 문제를 쭉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의를 풀이 영상을 찍기 전에 분석 영상을 바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라서 문제만 쭉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검토를 쭉 해봤어요.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 문제가 나왔어요. 유니크, 그죠? 많이 보던 거죠. 이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3번이나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유사 문제도 있어요. 이 온이 나오는, 요 가로를 여기를 씌워서 이 온을 하는 문제도 출제된 적은 있었어요. 됐죠? 자, 2번 문제는 2020년 1회, 2022년 1회 때 나왔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정답은 DCL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기가 나왔는지 한번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석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여기 좀 작성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때 시험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2022년 2회차 때는 이렇게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가지고 온 거고요. 3번 문제도 기출문제였단 말이에요.
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요 문장에서 이 영어 쓰는 거, 우리 학생이 영어를 하나 틀렸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쓰는 것도 제가 철자 중요하니까 외우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뭐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좌우지간 이렇게 나왔었어요. 얘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2023년 2회차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 기호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제가 막 이 강의 촬영할 때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왜 갑자기 또 이걸 냈니? 이거는 산업기사나 뭐 이런 거에서 주로 나오던 그런 표기법이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출판사 그 교재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왜 이걸 냈을까요? 이러면서 막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알고 계세요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학습하신 분들은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요. 자, 뭐 멈춤 하셔가지고 이거 옮겨 적으셔도 되죠, 그죠? 제 강의를 꼭 들으라는 건 아니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뭐 이너 조인이죠, 그죠? 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조건을 주고 유추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원을 좀 해봤고요. 이 표는 가상의 표라고 보시면 돼요. 답에 맞춰가지고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 못했는데, 이 문제는 저한테 저작권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복원한 것 뿐이고, 원 저작권은 인력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껏 퍼가셔도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뭐 이겁니다. 이것도 제가 복원한 것 뿐이니까. 3번이나 출제가 됐던 문제고, 도메인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또 요때 당시에 보기를 한번 발췌해가지고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다 기출문제인가? 다 기출문제인가요? 이게 신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신규고요. 참조 무결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무결성은 나오니까 무결성 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참조 무결성,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정리 한번 쭉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꼭 제가 추가로 이게 놔둔 거, 추가로 해준 강의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장 가세요. 마지막 시험입니다. 알았죠? 요 방식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큰 기회입니다. 큰 기회입니다. 자, 다음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문제인데요. 이 프로세스, PS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 명령어. 근데 이 명령어는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저 알 거예요. PS 답을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기에선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유사 문제가 프로세스라는 게 있길래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요 강의에서 이 프로세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셨겠죠, 뭐. 한 번 더 해요. 네. 자, 9번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2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이 GUI가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옮겨놨습니다. GUI가 출제가 됐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도 기출문제였고요. 윈도우 로고키는 정말 자주 나오고요. 단축키 문제는 꼭 나오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드렸는데, 단축키 무조건 외우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자주 나왔었던 단축키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거 올해 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윈도우 단축키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단축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암기가 돼야 됩니다. 다음 통신도 기출문제였습니다. ARP 알아야 되고요. 요때 당시에 보기는 이거고요. 이거 반대가 ARP죠. 그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는 요게 나왔다고 해요. 이거 계층 OSI 7계층만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TCP/IP 계층도 있는데 그것도 외우시라고. 꼭 외우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물대내 전세평, 내 인정. 뭐 이런 거 외우시라고. 인정,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프로그래밍 기능사 필기를 만들고 있어가지고요. 네, 좌우지간.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2025년 1회차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야 되고요. 풀으셔야 되고요.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요거 풀어야 됩니다. 풀어가지고 강의 들을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13번 문제 통신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DNS가 나왔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다 DNS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DHCP가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동적 IP를 할당하는 건데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진 않을 텐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래도 얘도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죠? 뭐 DNS가 이번에 나왔다고 또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뭐 다른 프로토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아셔야 되고, 계층별 프로토콜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네. 계층별 특징 뭐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다음 이건 블랙박스 테스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때 3번이나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테스트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트 정도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단통신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정식으로 강의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그 모의고사 문제 정도, 그리고 시험점 마무리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는 꼭 암기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뭐 보기 찾아가지고 넣었어요. 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블랙박스 테스트에 해당하는 그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도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다음 중 블랙박스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 원어 파트가 나왔어요. 원어는 이제 완전수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완전수는 이게 완전수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지. 사실 이 말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원래. 없는데 프로그램을 분석하다 보니 이거 완전수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완전수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은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짝수에만 존재할 수 있고요. 이 6이라는 게 약수가 자기 자신을 빼고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했더니 자기랑 똑같아졌어. 그게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수에 대해서는 옛날에 알고리즘만 출제했을 때는 제가 넣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알고리즘 문제에서 코딩은 처음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하지만 그래도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정도의 난이도다. 왜냐하면 사용자 정의 함수잖아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불러내서 하는 걸 자꾸 해봤단 말이야.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암산하지 마시라고. 암산하지 말고 펜 가져가셔가지고 반드시 쓰면서 낙서하면서 절차대로 하는 거, 그걸 제가 자꾸 알고리즘 할 때 보여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할 때도 계속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던 대로 하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16번. 얘는 2023년 2회 때도 소수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수, 그죠?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뉘어지는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2023년 2회 때 기출 문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코드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고요. 이때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물론 똑같은 코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은 코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해서 마찬가지죠. 충분히 분석할 수 있죠. 이건 누가 뭐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연산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저희 학원생들은 모두 맞췄죠. 그죠?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자, 얘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얘도 분석이 가능한 그런 문제입니다. 요런 것들도 다 교재에 있던 그런 메서드들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자, 이거는 이제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죠.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도 있고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람다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요 문장이 바로 람다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부함수 불러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버라이딩 이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람다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ABS가 있어요. ABS가 있고 정렬이 있어요. 정렬이 있고 A하고 B인데 B하고 A야. 그러니까 이거 내림차순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봤죠? 내릴게요. 추가로 이제 요 위에 있는 설명에 대한 거를 한번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도 한번 쭉 볼까요?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신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분석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막 낙서를 막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에 있는 게 10이 되는 경우에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총평하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인력관리공단에서 정말 잘 만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 지금 문제보다 조금만 더 쉽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난이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니까. 준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완전 뜬금없이 출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금 정도의 난이도로만 출제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시험 대비 잘 하시고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11월 23일 날이 시험일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23일이니까 기초부터 쭉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기출문제를 쭉 정리하시고 됐죠? 외우면 안 돼요. 기출문제 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특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분석하는 능력을 충분히 키우시고요. 항상 말하죠? DBSQL하고 운영체제하고 통신을 꽉 잡아라. 기출문제 꽉 잡고 기본 강의 꽉 잡고 있어라. 그래야 모두 다 풀어내고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다 풀어내고 언어에서 그래도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네요. 이제 풀이 영상은 아마 마지막 시험은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기능사에 새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기능사 실기 때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시험 잘 보세요.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학원 상황 봐가지고 할게요. 네, 화이팅입니다.